마이크로닷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1심입니다만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때 연예계에서 비투로 꽤 시끌시끌했던 사안이었는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좀 시간 좀 지났으니까 일단 마이크로닷이 누군지 네. 간략하게 그것부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대한민국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뉴질랜드 국적의 래퍼입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래퍼. 예. 예. 근데 혹시 도끼라고 아시나요? 도끼. 예. 래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시네요. 이 도끼 아니고. 예, 예. 그 도끼와 함께 2006년에 올블랙이라는 팀으로 그러니까 힙합 듀오로 아마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유명하지가 않아서 대중적인 인기는 얻지 못했는데 예. 그 힙합 팬들 사이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었던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래퍼 도끼는 아마 계속 유명세를 탔잖아요. 탔고. 근데 이 마이크로닷은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았었는데요. 예. 그 MBC의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나 혼자 산다? 예. 거기에 예. 아마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알려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 비투 사건의 개요도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그 IMF가 터졌던 그 1997년도에 97년. 예. 예. 그때 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제천에서 예. 그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예. 빌리고 나서 곧 갚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빌린 상태로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증까지 연대 보증까지 쓰게 한 다음에 뉴질랜드로 가버린 거예요. 도주해버린 그렇죠. 이런 사건. 그러니까 결국은 사기가 된 거죠. 근데 근데 그 당시 피해 금액이 뭐 20억 원이 넘는다라는 아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정확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꽤 오래된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일반에 알려지게 됐습니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 결정적인 건요. 그 결국은 마이크로닷이 방송 출연을 하면서 예. 유명세를 타게 됐고 급기야는 그 모 방송사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님의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되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간 거죠.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겠죠. 못했겠죠. 예. 전혀. 그래서 방송사에서 그 집을 취재하는 중에 당연히 부모님 인터뷰를 다 했고요. 예. 근데 그 방송을 제천에 있는 지역인들이 보신 거구나, 그죠? 그쵸. 아. 그 돈을 떼이신 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그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 자체의 어떤 시가가 얼마 안 됩니다만 25억 원 가량 한대 거예요. 25억이요? 예, 25억 원. 뉴질랜드에서의 어떤 그 예. 집의 시가. 맞습니다. 아. 그러니 우리 돈을 떼먹고 도망간 그 이런 사람이 뱀이 저렇게 좀 사는 있나? 모습을 본 피해민들의 눈에서는 불이 쏟았겠네요. 뉴스에서 저희가 이제 뉴스로 접한 건데요. 그 중에 그 일부 채권자들 분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신 분들 중에 일부 중에 어떤 분은 자살까지 했다는 얘기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심적 부담이 크셨으면. 그렇죠. 그 당시 IMF 때는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없고 근데 그 돈을 한두 푼도 아닌 2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빌린다는 건 내가 돈을 나중에 갚을게라는 그걸 당연하죠. 전제라는 표현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빌린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뉴질랜드로 도주를 했다. 일각에서는요, 마이크로닷이 이렇게 뭐 유명세를 타기 이전에도 이런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 의혹이 이미 그 전에도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이 마이크로닷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예. 그 문제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예.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언론에까지 이게 공개되지 않았던 거예요. 언론에서 또 문제 삼지도 않았던 거죠. 예. 근데 마이크로닷이 유명해지고 급기야 자기 집까지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아니 저기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저렇게 잘 살고 있단 말이야? 아하. 난 아직도 그 빚 갚느라 나는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결국은 이건 뭐 단순한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범죄가 다시
떠오르게 된 거죠. 아마도 마이크로닷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타났던 초반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뭐 맞습니다. 얘기도 했었다고 하던데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결국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제대로 들었는지는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그 성명을 내서 사죄드린다. 내가 나라도 빚을 갚겠다. 아하. 그런 취지의 성명을 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성명을 내기 직전에는 그 명예훼손 소송하겠다 어쩌겠다 했던 그 부분에서도 그 잘못된 그 언어나 이런 표현들 때문에 논란이 좀 있기도 네. 했었었는데요. 결국은 하여튼 뭐 사과를 하고 본인이라도 좀 갚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결국 부모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97년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꽤 오래된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재수사가 되게 됐습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넘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예. 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예. 국외에 있는 동안 우리나라 영역 바깥에 있는 동안에는 네.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공소시효. 예. 사건에 무슨 공소시효가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따져보면은 네. 돈을 빌린 그 시점부터 사실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범행이 종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는 진행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뉴질랜드로 출국을 하는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예. 귀국한 시점까지 공소시효는 정지가 됐기 정지가 때문에 되는 거고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는 남아 있는 네. 것으로. 여하튼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고 마이크로닷이 이런저런 성명을 발표하고 사과도 하고 이런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여하튼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귀국을 했고 하자마자 바로 체포가 공항에서 됐지요. 맞습니다. 또 올해 4월 8일 날 귀국과 동시에 체포가 됐었고요. 예. 인천공항에서요. 예. 그리고 11일 날 예. 4월 11일 날 아버지만 예. 구속이 됐습니다. 아버지만 구속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다 보니까 또 그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구속하는 거는 예. 좀 인정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 사람이라도 지금 피해자들을 만나서 합의를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작이. 고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짧게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어떻게 형량을 받았어요? 형량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9월 10일 날 일단은 결심 공판을 하면서 검사가 구형을 아버지에게는 징역 5년, 예. 어머니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검사가 예. 검찰에서 예. 근데 10월 8일 날 제천지원에서 결국 이제 선고를 했는데요. 아버지한테는 징역 3년, 어머니한테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실형을 선고했어요. 예. 근데 다만 어머니는 합의를 위해서 그날 바로 법정 구속은 어머니는 면회하게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저질렀으니 받겠죠.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박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